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이고요. 6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채이고도 잊지를 못해 클럽을 전전하는 27세 여자입니다. 클럽에 다니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배우 지망생인 백수였다고 합니다.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만 전화를 했고 만나면 살해자의 집에 와서 잠자리만 같이 했다고 합니다. 반복된 나의 고백에, 그러니까 이제 사귀겠다는 고백이죠. 네. 고백에 반응이 없어 살해자는 점점 미쳐갔고 클럽을 더 다니며 아무 남자랑 관계를 가졌고 담배도 피고 욕설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로부터 연락 차단을 당하고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남자에게 반한 이유가 담배를 피고 껄렁하고 클럽 안에서 아무렇게나 컵을 던지고 하는 등의 자유분방한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후 계속 클럽을 다니면서 외모가 비슷한 양아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럽에 양아치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양아치들과도 원나잇 스탠드를 했지만 그 누구하고도 사귀기까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과거에 여러 번 건강한 연애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지난 1년은 뭐 한마디로 막 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전문대학원 최종 면접에서 낙방을 했고 그 이후에 클럽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클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전문대학원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제 4년 내내 목표로 공부를 했었었고요. 어렸을 적에는 모범 학생이었고 회장을 도맡으면서 늘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선생님과 부모님의 시선에 억눌렸던 것 같다라고 지금 회고를 합니다. 지금도 클럽에 가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미 경험을 이제 많이 했죠. 네, 클럽에서 만난 남자는 어떤 남자냐? 연애 대상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대개는 다 이제 그 남자들은요, 섹스에만 관심이 있지 연애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남자들은 연애에 관심이 있었죠. 뭐 과거 남자도 섹스에 관심이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뭐 연애 해보겠다 그랬는데 클럽에서는 그런 남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거의 그런 여자들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클럽에는요. 한마디로 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노는 겁니다. 네. 근데 연애는 노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연애는 노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게 연애죠. 네. 그래서 막 클럽에서 찾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1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이제 세 가지, 크게 뭐 다른 선택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은 지금 지난 1년 같이 계속 논다. 네, 하던 대로 한다. 네, 두 번째 선택은 1년 전까지 했던, 그러니까 전문 대학원의 시험에서 마지막에 최종 면접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시험은 준비는 그만하고 닥터가 이제 항상 권장을 하죠. 공부보다는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은 일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닥터 자신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건 현장에서 공부죠. 네, 그 동안에 학교에서 했던 공부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죠.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일을 하면서 거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일 바로 하기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우려가 뭐예요?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이다. 네, 그 우려는 피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생각을 품고 산다고 하는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주변 사물에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고 반복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걸어둔 옷, 책상 옆에 놓인 물건에 신경이 쓰이고 가방을 닫고는 다시 열고 필통에 펜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충전기 끈이나 가방 자크 같이 달랑거리는 것은 자꾸 만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외운 것을 또 외우게 되고 시험 때는 긴장하고 불안해서 시계만
시계만 쳐다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친구도 없고 가족들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늘 혼자 생각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이게 우울증인가 강박증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물에 신경이 쓰인다. 네, 당연히 강박입니다. 반복 행동을 한다. 다 강박이죠. 그런데 진짜 강박이 뭐냐면은 그 증세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조차도 강박입니다. 그걸 이제 강박 생각이라고 하죠. 전부 다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머리로 하는 겁니다. 우울증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죠. 네. 그런데 공부도 사실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죠. 공부를 갖다가 재미없이 하면서 이렇게 외운다든지 문제 풀기만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잘 생겨요. 네. 그게 하기 싫거든요. 외운다는 게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남는 것도 아니죠.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외우는 거의 차이입니다. 외우는 거는 뭐 하루 기껏 해봐야 이틀. 그거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시험 준비죠. 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만 중노동 하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공부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띄었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는 다른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리 가지고 뭐 생각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거니까. 네. 그래서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게 행동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인 경우에는 사람과 말 걸기가 필요하네요. 이건 행동이거든요. 네, 아까 것들은 전부 다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말 걸려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친구 사귀기 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 사귀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사람에게 말 걸기부터 하는 겁니다. 말 건다는 것은 뭐 문자, 이메일, 사진, 전화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면대면으로 직접 해야 돼요. 직접 말을 걸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 그 상대방을 알든 모르든 그냥 누구든지 학교 가면은 많은 구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뭐 어떤 시시껄렁해도 상관없어요. 시시껄렁 하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제 먼저 다가가서 말 걸기를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절도 당하고 얘가 왜 이러나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수없이 거치는 거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 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친구 만들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 생각, 강박, 다른 사물에 신경이 쓰인다, 뭐 불안하다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 이걸 해결하고 뭐 공부도 하겠다, 이거 해결하고 친구도 사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거 먼저 해야 그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달간의 감기 몸살과 감기 몸살과 류마티즘 혈액 검사 결과로 걱정이 많다는 60세 여자입니다. 감기 몸살이 2달 지나도 아직도 낫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최근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즘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감기약과 류마티즘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쉬면서 건강관리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쉰 겁니다. 아마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아픈 걸 참아야 하나요? 이걸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아픈 거하고 혈액검사 소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즘 혈액검사라고 해서 류마티즘이 아닙니다. 그냥 소견에 불과하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 건 그냥 감기 몸살이죠. 그래서 치료할 필요도 없고요. 류마티즘 그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데는 치료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당장 문제는 몸을 쉬는데도 감기 몸살이 빨리 낫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시 또 이유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정말 바이러스였는데 바이러스가 떠날 때가 됐는데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항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몸은 이제 이분은 쉰다 그랬잖아요. 네, 은퇴도 하시고 몸을 쉬는데 뭐가 안 쉬고 있어요? 마음이 안 쉬고 있는 거죠. 계속 걱정하고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울하고 이게 다 마음이 안 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올라가지 않죠. 네. 자, 이제 고치기 시작하세요. 네, 닥터가 하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몸만 회복 훈련.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지금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10%를 또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둥빈둥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꾸 언제까지 해야 낫느냐 이렇게 하면 더 늦게 나요. 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에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감기 빨리 낫기를 갖다가 훈련에 올려놨어요. 네.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제대로만 해보세요. 뭐 한 여지껏 고생하셨으니 1, 2주면은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혈압약 끊기를 원하는데 감량이 안 된다는 59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고혈압 완치를 위해 감량을 시작해서 5kg을 감량을 했는데 지난 11월부터는 단 1kg도 감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은 그 과정에서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는 최소량만 들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약을 다 끊을 수 있을까? 네. 보셨듯이 감량을 하면은 뭐 고혈압의 원인에 크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형태가 본태성 고혈압. 이거는 이제 체중과 아주 밀접하고요. 두 번째가 민감성 고혈압입니다. 민감성 고혈압은 원인이 예민한 몸맘 그리고 힘듦과 지나침. 네,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량만 더 하시면은 이 완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량을 더 하느냐? 지금부터 다시 5kg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반식을 해서 이제 반식을 그냥 꾸준히 해서 5kg 감량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이 반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 5kg 감량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다시 반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4분의 1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어제에 다시 반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5kg 감량이 될 때까지. 닥터유가 한입 한 모금을 닥터유의 한입 한 모금이라고 강의에 올려놨어요. 그걸 참조하시면은 반식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후 복용약을 하루 깜빡했는데 재협착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34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3주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당연히 약을 복용하고 있겠죠. 어제 깜빡하고 딱 하루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를 이 때문에 다시 재협착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고 이게 과연 하루 안 먹은 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한 일주일 후에 해드리니까 이미 지났겠죠. 네. 어쨌든 간에 약을 하루 복용하지 않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약을 정말 빼놓지 않고 복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또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약은 그걸 막자고 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낫겠죠. 가만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맞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이 원인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그대로 있는 한은 어쨌든 병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약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진행이 안 될까요? 네, 혈압만 떨어뜨리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강의를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심장병 완치 훈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스텐트 한 번 받으면 또 받게 된다는 제가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쓴 거는 닥터의 홈페이지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둘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닥터 홈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약에 대해서 뭐 이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아예 완치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 약 먹는 게 훈련보다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 먹어야 되고요. 또 스텐트 또 받아야 되고요. 훈련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를 묻는 51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요. 네, 이미 혈압이 있으세요. 총 콜레스테롤 218, LDL 콜레스테롤 145, 뭐 이렇게 이제 숫자를 제시하셨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 약 먹은 지 10일 됐는데 메스꺼움과 몸 찌뿌둥함이 있다. 꼭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검사 소견과 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218은 한국 남자한테는 정상입니다. 뭐 LDL이 좀 높긴 하지만은 이렇게 LDL 따지는 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심장병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당뇨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뇨병이 혈당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심장병은 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200만 넘어도 또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만 하더라도 크게 난리를 칩니다. 네, 근데 그 수치를 그대로 가져온 게 이 수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심장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약간 뭐 경계상인데 이거 가지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요. 약 먹는다고 이게 콜레스테롤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콜레스테롤 완치 훈련 하시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을 평생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는 아주 한 번 훈련해서 완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한 번만 훈련하잖아요. 그럼 고혈압까지 완치가 돼요. 네, 일거양득이죠.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완치 훈련은요, 하나의 완치 훈련은 제가 제시를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의 완치 훈련이 모든 완치 훈련입니다. 네, 그게 다른 병도 맞고 더 노화도 맞고, 네,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네, 그 완치 훈련이 모든 훈련이라는 거죠. 그냥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콜레스테롤 완치 훈련. 그걸 보시고 한번 훈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오늘 6분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